유통 상권 분석론 6차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는 상품을 매장이 정확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개점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상품을 진열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상품을 진열하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좀 진열하면서 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예는 주로 어떤 유통업체에서 뭐 슈퍼라든지 어떤 그런 판매업의 사례를, 뭐 커피숍이라든지 빵집, 의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식품을 취급하는 어떤 업체의 상품 진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상품을 진열한다는 거야.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뭐 어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떡집이면 떡집, 생선가게 여러 가게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각 집집마다 고객들에게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어필하잖아. 그런 것도 진열이듯이 상품을 진열한다는 거는 고객들에게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열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지. 상품 진열의 원칙이 있다. 이게 백화점이든 슈퍼마켓이든 마트든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골목상권이든 어떤 소매점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진열하는 원칙이 있다. 어느 업종에 불문하고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진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진열을 상품이 어떤 상품을 진열할 건가? 우리가 다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을 다 진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상품을 진열할 건가? 두 번째는 얼마만큼 진열할 건가? 양을. 아주 인기 상품은 진열량을 넓히고 어쩌다 한 번씩 찾는 상품은 거의 창고에다 갖다 놓든지. 제가 편의점을 말이죠. 편의점을 15평 하는데 그 이제 가맹 편의점이 아니고 브랜드 편의점이 아니고 편의점을 15평 자가 편의점을 하는데 SKU를 한 5,000가지 가져가는 슈퍼마켓 100평짜리도 가져가는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찾을 때만 파는 거야. 가전제품도 다 팔아. 가전제품도. 겨울 되면 뭐 난로도 팔고 다 파는 거야. 근데 진열 꼭 안 해놓고 파는 거야. 찾으면 갖다 주면 되잖아. 선풍기 뭐 편의점에서 선풍기 판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점포는 선풍기도 팔아. 매트도 팔고 난방용품도 팔고 다 팔아. 예? 진열 안 해놓고 구색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진열 회의싱이라고 그래서 어떤 면을 보여주면서 팔 거냐. 회의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주류 살려고 가잖아요. 그럼 주류가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나 골라주세요. 오케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게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느 면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진열 이치. 그 다음에 회의싱은 또 몇 개, 회의싱을 좀 넓힐 건가 좁힐 건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열 이치. 쇼케이스라고도 단으로 돼 있잖아요. 책장 같은 쇼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면 그 슈퍼마켓 같은 데 1단이 있고 2단, 3단, 4단. 어디에다 놓아야 되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진열 형태, 어떻게 진열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진열은 일반 진열이 있어요. 일반 진열. 일반 진열은 항상 하는 오픈할 때 오픈 진열. 매일매일 하는 오픈 진열. 매일매일 오픈 진열 있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8시에 오픈 마당에 한다면 8시 점포에서 오픈할 때 상품 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업시간 중에 상품 팔리니까 보충하는 거. 마감시간에 진열하는 거. 이걸 일반적인 진열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연관 진열이라. 상품과 상품 사이의 연관. 고추장이 있으면 바로 된장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설탕, 밀가루 이런 거 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조미료, 소스 같이 막 붙어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면 있어요. 그러면 당면도 옆에 있어. 그다음에 면이라는 게 라면 말하는 거야. 그럼 라면 옆에 봉지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이 있어요. 근데 라면도 농심은 농심 것만 전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용도별로 있잖아. 비빔면은 비빔면대로, 팔도 비빔면, 오뚜기 비빔면, 그 다음에 배홍동이 뭔지 알아요? 신사분 나온 배. 농심에서 나온 유재석이가 선전한 배, 홍이 뭐예요? 홍고추, 동치미. 그래서 배홍동. 그래가지고 어떤 비빔면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비빔면은 비빔면끼리 모아놔야 고객들이 잘 팔리지, 브랜드 단위로 진열하면 잘 안 팔리잖아. 그 다음에 행사 진열하는 거죠. 행사 진열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은 바로 들어갈 때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집기에 엔드 진열,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엔드 진열이라고 보이는 집기 전면에 보이는 진열. 그리고 행사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는 게 백화점이나 마트, 슈퍼마켓은 행사에 주관하는 거야. 그 종업원들은 행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만 행사하면 되는데 일주일 단위 행사해. 매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또 화요일 되면 다른 행사 시작돼. 슈퍼마켓. 그래가지고 매주 주간 행사. 이번 주, 그러니까 그건 뭐야? 고객들 보고 자꾸 오라는 거야. 이번 주에는 이게 싸요. 다음 주에는 이게 싸요. 이렇게 자꾸 바꿔줘야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잖아. 그러려고 자꾸 행사명을 바꾸는 거야. 오라 이거지, 오라. 왜냐면 한 번 오고 안 오면 매출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다람쥐가 멈추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계속 돌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사를 계속 돌리는 거지. 행사 돌리는 거. 근데 백화점 MD나 이런 사람이 행사 계획을 새로 하는데 그 사람도 무슨 재주로 수립하겠어? 막 돌다 보면 한 3개월 돌리잖아. 그럼 미천 떨어져갖고 또 돌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정과동 되는 거야. 그래서 백화점 MD가 막 훌륭한 거 같지? 막 정과동으로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화점의 꽃은 MD라고 그래. 유통업체 꽃은 MD, 머천다이저, 상품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도 직업정신, 덕후정신이 있어서 항상 신상품을 새로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과동으로 하기도 해. 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진열하는 진열 조건은 진열 원칙. 진열의 원칙. 선택.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선택하기 쉽고 흥미를 유도하고 엔드매드로 상품 흐름을 만들어가. 그 다음에 행사 매대 진열은 고객 주동선을 침범해서는 안 돼. 고객 동선을 막 가로막으면 안 돼. 오픈할 때 오픈 진열은 결품이나 결품 무료 상품, 이런 것 저해전 상품, 고해전 상품, 순서가 있다는 거지. 빠진 상품부터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를. 그래서 진열은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보여줘야 파야. 보여야 사지. 선택 잘하나니. 보면 사도록. 보고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진열을 해야 된다. 선택하기 쉬운 진열을 해야 된다. 보여주는 진열이 뭐냐? 보여주는 진열이 뭐야? 진열된 상품이 전면이 보이도록 진열하는 거야. 보조기구 같은 걸 써가지고 디바이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면이야. 여기는 조미료. 그러면 여기서 이 칸 상품이 막 넘어지지 않도록 책꽂이 막아주는 거야. 이런 거. 디바이더 나눈다는 거지. 스톱해라 이거지. 스톱바.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선반에 진열하는데
10개 진열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으면 여기 뒤에다가 스톱팟 세워놓으면 3개만 있어도 물건이 다 찬지. 후크는 뭐야? 칫솔꽂이처럼 칫솔, 건전지 이런 거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후크라고 그래. 후크. 영어 이 후크 이런 거 예래요 잘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스톱도 스톱바잖아. 디바이더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이제 곧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어가 어떤 공용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쉽게 이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선택하기 쉬운 진열. 고객이 질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슈퍼마켓은 뭐야? 셀프 서비스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슈퍼마켓 가서 고객이 종업원, 판매사원 찾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판매원에게 질문하지 않도록 선택 가능한 진열을 해야 돼. 고객 입장에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가격표가 정확해. 고객이 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품명이 틀려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이게 10,000원짜리가 맞는가? 상품하고 가격표하고 틀려. 그러면 물어봐야 돼. 딱 그냥 놓고 가 바빠지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기 쉬운 진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열의 원칙은 선택하고 흥미 유도하고 흐름을 만들어서 고객 동선 위주로 오픈 진열 이렇게 하면서 골든 존에 진열을 하는 거야. 골든 존. 눈에 띄게 진열하는 거야. 만지기 쉽게. 사람 키가 있으면 바로 눈높이에 눈에 띄잖아. 이런 부분에 진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대에. 그래서 상품 진열의 범위가 있다. 유효 진열. 우리가 사람이 쇼핑카트 몰고 가잖아.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여기 80cm 정도 되는 상품. 이거. 그 다음에 최대 180cm. 그 다음에 160까지가 주로 110에서 여기가 140이 골드라인. 주력 상품, 계절 상품, 많이 판매되는 상품, 이런 상품, 인기 상품 진열해 놓으라는 거지, 여기다.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산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열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열을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진열하는 원칙이 있는 거야.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컬러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거부터 작은 거를, 당연히. 그 다음에 다른 디자인은 소자에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별 진열도 이런 식으로. 밝은 거에서 어두운 거로. 이렇게. 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도 좋은 거와 잘 진열해요. 보기도 좋은 게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선택하기 쉽게 잘 진열하라 이런 얘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가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매대에서 진열하는 방법을 매대에 진열할 때 곤돌라라고 그래. 이런 것부터 집기가 있잖아요. 집기. 슈퍼마켓 같은 데면 이렇게 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앞에 전면에 보이는 게 엔드 매대라는 거 아니야. 그 곤돌라 매대고 이게 엔드 매대 이렇게. 응? 그러면 좋은 진열은 돌출을 하는데 고객이 들어가도록 이쪽에도 돌출하면 막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돌출 안 하고 여기도 돌출한다. 그 다음에 여기 돌출하고 여기 돌출하고. 그래가지고 고객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거지. 이게 좋은 진열이다. 진열을 잘한 진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쁜 진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닿잖아. 그리고 여기 또 여기는 막잖아. 동선을 침해한 거지. 이거는 막잖아. 이런 진열은 나쁜 진열이다. 고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은 진열. 이런 진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진열을 할 때
판매 집기가 있으면 집기가 높이가 있어요. 주류 같은 경우는 5단, 주류 음료 이런 거는 5단짜리 쇼케이스로 진열해. 매대는 이제 5단도 있고 6단도 있고 7단도 있고 그런데 5단짜리 쇼케이스로 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주류, 여러분이 그래도 주류가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거니까 가장 1단에는 뭐냐? 1.6리터 팩수, 팩 맥주 넣는 거야. 크라우드 팩 맥주, 카스 맥주, 이런 맥주 넣는 거야. 2단에는 500리터짜리 병맥주 같은 거 넣는 거야. 3단에는 소주 넣는 거야. 360. 4단에는 캔맥주 500. 마지막 단에 355 작은. 이렇게 그 진열하는 것도 다 자기 이치가 있다는 거지. 아무 자리나 가서는. 회사에서도 식당 가면은 사장이 앉는 자리가 딱 있잖아. 승용차에서도 승용차 자리 있지? 자, 운전석 여기야.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야. 둘이만 갈 때는. 그죠? 그 다음에 3명이 갈 때는 운전석 대각선 자리. 여기가 상석이야. 뭐 이런 자리에 있잖아. 높은 사람 여기 앉잖아. 다 어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리하면 어떤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는 자리 있잖아. 특히 대기업 이런 데 회의실에 가면 아무나 못한 명판. 여기는 누구 이사님, 무슨 팀장이 말하고 자기도 자리도 다 배치해놔. 자리 배치해놔야 앉아. 그거 자리 배치 안 해놓으면 앉지도 않아.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자리 배치 안 해놓으면 어때? 사장 자리 정도만 오고 지들끼리 가서 앉으면 되는데 다 명판 붙여놔가서 또 앉고 그래. 그러면 실무자들만 힘들어. 근데 어쨌거나 자리가 있어. 그런 것처럼 슈퍼마켓, 편의점도 다 상품에 지그 자리가 있어. 지그 자리가. 그 지그 자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상품 진열은 엔드 지진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엔드가 이런 데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엔드. 엔드에는 고객을 유인하고 대량 판매가 가능한 상품. 이런 방법. 아일랜드는 엔드 앞에 독립적으로 포스 앞에라는 이런데. 후크는 이제 건전지 같은 거 진열하는 거. 건전지. 건전지하고 뭐? 포스에 주로 있는 거? 응? 건전지, 칫솔 이런 게 이제 후크에 진열하는 거지. 면도기, 응? 포스 앞에는 건전지, 면도기가 주로 있고 칫솔을 후크로 진열한다. 그리고 상품 진열하는데 어떤 VMD라는 말을 해요.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다. MD 머천다이징 상품화 한다는 거야. 근데 비주얼식으로 고객들이 상품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그런 개념이야.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만 비주얼 머천다이징만 가지고도 몇 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에서 용어 3가지 알아야 돼. VP, PP, IP 해가지고 VP, 마네킹 뭐 이런 정도. 시선 집중 포인트. 의류 매장에 가면 VP라고 그래가지고 마네킹 같은 거 세워놓잖아. 그런 걸 VP라고 그래. VP. 매장 중앙 점두 테이블 같은 거. PP는 이제 주력 상품 판매 촉진하는 거. IP는 이제 각각 개별 상황 집기에 선반 쇼케이스 행거 같은 걸 한다. 그래서 VMD는 VP, PP, IP 이런 개념이 있다. VP는 마네킹. 어떤 브랜드 뭐 어떤 미샤라든지 쉬즈미스, 쉬즈미스 미사 이게 이제 커리어 우먼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예요. 어떤 뭐 그런 브랜드에 앞에 가보면 마네킹 서 있잖아. 그런 거를 VP라고 그래. VP. 그래서 이제 사람 땡기는 거지. 그래갖고 안에 들어가서 인기 상품 하는 거를 PP라고 그러고 개별 낱개 상품 진열한 거를 IP 진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헤이싱이라는 게 뭐야? 헤이싱. POG라고 그래. POG라고 그러는데 이제 POG는 뭐냐? 아까 자리가 소매점에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편의점에 진열 때는 내 마음대로 버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그 상품을 꽂으라는 명령이 있는 거야, 본사에.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분석해서 진열도를 만드는 거야. 상품 진열도를 만드는 거야. 편의점에 이렇게 쓰면 매장에 여기가 주류 코너다. 그러면 주류 코너 중에서도 주류 코너에 1단, 2단, 3단, 1단에 뭐 1.6의 팩맥주, 그 다음에 병맥주, 캔맥주, 작은 거 이렇게 진열하는 브랜드별로 다 진열하는 진열 도면을 만드는 거야. 진열 도면.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진열 도면 보고 상품을 진열하는 거야. 그 진열 도면이 성경 말씀이나 똑같은 거야. 성경 말씀 성도는 뭐야?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유통업체에 MD가 진열도를 만들어. 페이스. 진열도를 만들면 그 진열도대로 매장에서는 성경 말씀 따르듯이 그 진열도대로 상품을 진열하는 거야. 근데 상품 진열대대로 상품 진열을 안 하면은 나쁜 점장, 나쁜 담당이 되는 거야. 진열대대로 이제 진열하는 거야. 진열 POG대로 그 POG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품을 진열해가지고 진열하는 거야. 그러면 진열 때를 적용해서 효율 분석해가지고 효율이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효율 분석해서 여기다 진열했는데 효율이 나쁘면 진열 위치 바꾸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열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POG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야. POG를 만드는 거야. 진열 도면을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을 만드는 이유가 매출하고 이익만 내려고 하는 거야. 응? 매출하고 이익. 그래서 POG가 플랜 오브 플랜 오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근데, POG라고 그런데, 근데 소매업체에서 상품 진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진열 공간에 최적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별로 자리를 정해주는 거를 POG 관리라고 한다고. POG가. 그리고 이제 결품 관리. 결품. 자리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라면 매장에 우리가 라면 익숙하니까 여기가 농심라면, 농심 신라면 자리야. 여기가 오뚜기 진라면 자리야. 여기는 오동통면 자리야. 이게 자리가 있는데 농심 신라면 다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진라면이 차지해가지고 진라면 진열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결품, 상품 진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써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농심 신라면 오면 갖다 또 진열하는 거야. 상품 팔렸다고 그래서 막 넓혀놓는 게 아니야.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열 준비 중입니다. 이런 쇼카이트 해놓고 상품 오면 거기다 진열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농심 신라면처럼 유명한 거여서 그렇지 안 유명한 거는 자리 못 찾아서 상품 새로 오면 진열하다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지. 자기 찾아갈. 그래서 결품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품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할 때는 대체 상품 구매하게 만드는 거지. 아이템을 전환하게 한다든지 카테고리 전환, 브랜드 전환, 소비자는 상품 가서 어때? 없어? 그럼 다른 거 산다는 거지. 아니면 다음에 연기하든가 다른 점포 가든가 안 사든가 그렇게 하든지. 소비자의 반응은 결품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상품 준비 중이다. 곧 오겠구나. 그래서 바로 와서 산다는 거지. 상품을 진열하는데 안 팔리는 상품이 많아. 안 팔리는 상품이 많은데 그 이유가 MD에는 상품을 구성한다고 그랬지. 영업담당은 발주하는 사람이야. 그 두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안 팔리는 상품이 발생되는 거야. 상품이 안 팔리는 상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근데 MD와 영업 담당은 상호 협업 보완해서 점포에 안 팔리는 상품이 많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MD의 원인에 의해서 안 팔리는 상품이 나오기도 해. 상품 라이프 PLC라는 게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 성수기인데 이제 곧 안 팔릴 상품인데 MD가 막 사가지고 사재기인 거 이러면 안 팔리는 거지. 근데 신상품인데 반응도 안 보고 MD가 협력업체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 협력업체 결탁해가지고 많이 사놓는 거야. 술 한잔 얻어먹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다음에 일괄 구매 및 거래 중지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발주 단위라든지 리드 타임 상품 발주 오는 거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돼서 재고가 너무 많아. 리드 타임이 뭐냐? 리드 타임은 좀 얘기해야 돼. 리드 타임은 영업 담당이 상품을 발주해서 점포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걸리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이틀 걸리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3일 걸리는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리드 타임이 길다? 그러면 며칠 걸린다 물건 오는데 이런 상품이야. 근데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하루 만에 오는 상품을 일주일 만에 오는 줄 알고 막 발주해놔 버리면 점포가 재고가 많아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영업 담당이 MD도 뭐 하는 짓거리야? 현장 상황을 모르고 왜 발주만 이따위로 물건을 상품 구색을 가지고 가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런데 또 이제 MD 측에서 영업 담당한테 너 뭐야 하는 거 한번 보자고. 영업 담당이 잘못해가지고 안 팔리는 상품이 또 많이 나오는 거야. 신상품 초기부터 비인기 상품이라고 판단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MD가 신상품이라고 한 개씩 팔아보라고 줬는데 쟤는 뭐 팔리지도 않은 걸 보내고 있어 MD는. 그래서 그냥 창고식에다가 박아놓는 거야. 그러면 재고로 쌓이는 거지. 그리고 비인기 상품을 지가 거래선한테 한 잔 얻어먹고 과다하게 행사 막 벌리고 발주해가지고 점포에 막 1,000만 원어치 발주해놓고 그 다음 달에 발령받아서 가버리는 거야. 응? 발령받아서 나는 간다 잘 있거라. 재고주사 해가지고 재고 노스 안 났다. 다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안 팔리는 상품이 쌓이는 거야. 새로 온 사람이 전임 담당이 비인기 상품인데 잘 많이 받아놨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팔아야 되겠구나 하고 팔아야 되는데 전임 담당이 해놨어? 내가 똥 싼 거 아니야? 내가 똥 싼 거 아니니까 항상 갖고 있다가 이거요 옛날 담당이 사고 친 거예요. 옛날 담당이 사고 치고 내가 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계속 3년간 묵어가지고 유통기간 다 지날 때까지 갖고 있다가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임 담당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진열, 디스플레이가 적절치 못해도 안 팔리는 상품 된다. 신상품 관리를 잘해야 돼. 신상품. 근데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MD는 알아야 되는 거야. 영업 담당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수가 있는 거야. 맨 초보자만 있으면 신상품 나무 점포 다 팔라가지고 와 인기 상품이라고 막 매출 주도하고 있으면 그때서 허겁지겁 발주해. 에? 도입한 신상품 100%가 인기 상품 될 수가 없어. 점쟁이도 몰라 그거는. 그렇지만 공부해가지고 사회 트렌드를 공부하고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상권 분석 이런 걸 배우고 그러면 신상품을 잘 도입해가지고 MD가 돼가지고 잘 관리하고 영업 담당 발주를 잘해가지고 점포 매출이 잘 되도록 발주 잘해서 좋은 상품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신상품, 부진상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을 구색이라는 거가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품이 있고 고객이 오는 이 가운데 지점은 잘 파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데 매장이 없어. 이거는 품절인 거지. 기회로스를 발생한다는 거지. 고객은 원하는데 점포에 상품이 없어? 이건 품절 상품이라는 거지. 응? 근데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고객은 이렇게 원해. 이거 다 재고, 악성 재고. 여기 나머지는, 여기는 악성 재고다. 안 팔리는 상품이다. 안 팔리는 상품 주로 누가 안 팔리는 상품에? 아까 영업 담당이 막 뒷다 갖다 놓고, MD가 뒷다 갖다 놓고도 있지만, 주로 높은 사람들도 안 팔리는 거 많이 갖다 놔. 자기가 해외 출장 가보니까 막, 그런 거 좋은 거 막 있어가지고, 뭐, 특히 회장급들 이런 분들이 해외에 가가지고, 도치돼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뉴질랜드 와인 농장 가니까, 막 와인이 너무 좋은 와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PB 상품 해가지고, 뒷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트, 우리 만약에 편의점 이런데, 우리 슈퍼에 싹 독입했다 해봐. 뭐 실명 그런 거 아니야. 특정한 거 아니라, 만약 어떤 회장이 그랬다 그래봐. 그래가지고, 와인, 뉴질랜드 가서 와인 농장 가가지고, 와인 PB로 엄청나게 많이 PB 상품 만들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뿌려놨어. 그러면, 그게 백화점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슈퍼나 이런 데서 인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비인기 상품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해. 이렇게 뭐 아까 똥 싸놨다고 그러는 것처럼 영업 담당이 뒷담할줄 해놓고 장에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보직 바뀌어가지고 또 안 팔리는 상품이 있기도 하고 여러. 근데 이런 안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이런 고객이 찾는데 이런 상품이 우리 점포에 있다. 그러면 빨리 갖다 놓고 품절 상품, 인기 있는 품절 상품을 최대한으로 없애고 안 팔리는 상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판매 부진 상품을 제거 안 하면은 노스로 생기는 거지. 고객이 원하는 상품 도입할 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도입하고 안 팔리는 상품은 축소하고 아까 사사분면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포를 만드는데 공사 얘기는 좀 공사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좀 하려고 그래요. 점포 건축공사 하는 거예요. 건축공사 물론 이제 슈퍼마켓 하는데 만약에 슈퍼마켓 편의점을 한다든지 슈퍼를 한다든지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빵집을 한다고 그래도 공사는 많은 부분을 애주지어버리고 공사를 몽땅 애부사람한테 맡기고 자기 영역이 아닌 것처럼 나몰라라 하는 거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야. 응? 그걸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점포 건축이라는 게 있어. 일반 건축, 소매점의 건축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도 전기공사, 전기 소방공사가 있어요. 그럼 전기공사가 있고 정보통신, 소방, CCTV 이런 몇 가지 공사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눈통이 들어오는 거야. 전기공사가 무엇이고 통신 케이블 까는 게 무엇이고 소방시설의 필수시설이 무엇이고 CCTV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공사비 1억만 써도 되는데 1억 5천짜리 갖고 와가지고 디리비리 가지고 저는 모르니까요.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저는 영업만 지금까지요. 영업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모르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1억만 들어도 될까 1억 5천짜리 견적서 딱 밀어가지고 해주라 그러면 5천만 원 땡겨 먹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벤츠 운영비로 쓰는 거지. 그래서 공사업자는 벤츠 4.5, 450cc 살고 다니고 슈퍼마켓 운영하는 새는 맨날 다마스 끌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그래도 땀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되겠어? 공사를 잘 알으면 막 7천만 원에도 공사할 수 있는 거를 1억 5천에 눈통에 맞고 공사할 수도 있는 거지.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공사를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명된 업체에만 선정을 해. 지명된 업체가 누구야?
사돈네 팔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자해서 만들어갖고 오든가, 자기 고등학교, 사장 고등학교 동창이, 예? 고등학교 동문회 가가지고, 뭐, 영업해가지고 오든가.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응? 조명도 잘 봐야 돼, 조명도. 조명도 램프가, 여러 가지 램프가 있어요. 전문적인 거 잘 공부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조도라는 것도 있고, 점두의 밝기, 점내의 밝기, 쇼케이스, 벽면 다 밝기가 달라.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장이 180도 달라지는 거야.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신혼부부 집에 공사 잘하는 집에 가서 아파트 가보면 야 정말 응? 어떤 카페에 온 거실은 카페처럼 안방은 어떤 호텔처럼 그 다음에 화장실은 또 화장실도 조명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집을 기가 막히게 하고 야 똑같은 집이라도 누가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듯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임대료 주고 월세 줘도 180도 다르다는 거지. 응? 그리고 공사에도 어떤 건축공사 감리 시공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사 일정. 근데 이제 여기는 중요해. 공사에서 우리가 살 때 공사하고 관계가 기존 점포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점포를 선정할 때 공사하기 전에 점포를 결정하잖아. 결정할 때 파악을 잘하면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설 건축적인 부분을 점포를 선정할 때 잘 파악해야 된다. 잘 몰라가지고 거의 쓰러져가는 야 자리 좋네. 야 여기 로케이션 너무 좋아. 고객들 막 고객 동선이 너무 좋아. 그리고 손님이 막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덜컥 계약을 했어. 근데 천적에서 비세고 공사비 많이 들어가라. 권리금대로 줬는데 공사 또 다시 해야 돼. 계속 비세. 상품 젖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점포 인수할 때는 면적이 어떤가 실제로 전면 길이를 파악해봐야 돼. 바닥, 천정, 레벨 봐가지고 특이사항 없는지, 바닥이 막 울퉁불퉁했는지, 그래가지고 2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똑같은 30평인데 단 레벨 차이가 있어가지고 계단 한 불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전기, 소방,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쇼케이스 같은 거가 막 10년 된 쇼케이스 썩어. 자빠지. 거의 집기 같은 거 쇼케이스가 막 중국 갔다가 해가지고 거의 불날 것 같은 그런 매대에 갖다 놨는가. 그 다음에 지원시설,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이런 거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저장고, 작업장. 그 다음에 특히 불법 건축물 또 있는 거 봐요.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점포 인수해갖고 했는데 막 벌금 내라고. 전임자한테 조사하니까 이미 잔금도 다 줬어. 응?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담배 인허가가 제대로 되는가. 담배 인허가는 개인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뭐해? 계약하고 접수해서 담배 취소하면은 추첨해서 하는 거야. 다른 동네 사람이 인허가 해가지고 담배권. 특히 편의점은 아주 크리티컬한 거야. 담배권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담배 인허가 슬쩍 담배 인허가가 나야 점포 양수도가 제대로 되는 거야. 편의점 양수도다가 담배 인허가권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막 5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5천만 원 넘으시면 한 3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 그래서 담배 인허가권이 제대로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계약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선 이런 걸 실측해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해야 시설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나. 할 때 점포를 인수할 때 잘 따져보고 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공정을 잘 해야 돼. 공정을 잘 안 하면 2달 걸려서 오픈하는 거야. 공정관리를 잘하는 대기업까지는 일주일이면 점포 선정해서 일주일이면 막 오픈도 해. 근데 하세월이야. 공정관리 잘못하면.
하세월이다, 하세월. 응? 그리고 또 인허가를 잘 만드는데 특히 슈퍼마켓에는 기타 식품 판매 허가가 신고사항에서 300m 이상, 300제곱미터, 100평 이상 되면.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것도 인허가사항. 담배 소매인 지정서, 이거 필수사항이다. 이게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요. 거리 제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 허가,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 허가, 막 이런 허가들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많은 허가들이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점포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매장 오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품 구성의 그 매장 어떤 공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객을 맞기 위한 매장 오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